안녕하세요. 로그메인텔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 이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프리즈 체크와 펜션 서킷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펜션 서킷 연결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메인 화면, 스탠바이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프리즈 체크는 수행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트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펜션 서킷 테스트는 언제 패스가 됐으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진행이 되는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실행이 안 된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벤틸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페이션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덜트로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피디아트릭이나 어덜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달 볼륨 범위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벤틸레이션 타입은 인베이시브 모드로 되어 있고요. 눌러주시면은 넌 인베이시브든지 인베이시브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서브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볼륨 컨트롤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프레셔 컨트롤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하고 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스타트 눌러보시면요. 프리즈 체크가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 그냥 진행하지 않고 사용하시겠느냐. 일반적으로는 프리즈 체크 반드시 사용하고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스타트 벤틸레이션 통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 웨이브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형이 나오고 있고요. 단위가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일단 파형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샷을 하나 찍어뒀는데요. 이건 스크린샷이고, 이건 이제 리코딩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S라고 적혀 있고 동영상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현 시점으로부터 전 15초, 후 15초에서 총 30초의 이 웨이브폼 파형을 기록을 하고요. 이 카메라 모양은 스크린샷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기 저장이 되는데, 스크린샷은 이제 이렇게 화면에다 찍히는 거고요. 리코딩 파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숨을 쉬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인공호흡 화면을 보시면은 파형을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시고, 파형을 보기가 어려우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PB 지금 8이고요. PB 8이고,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PB 8이고 PC above PB 14입니다. PB 8이고 PC above PB 14인데요. 다시 한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자, PB 8이고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프레셔 웨이브폼이잖아요. 이제 프레셔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이제 파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뛰어 있는 만큼의 핍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폐가 완전히 콜랩스 되지 않도록 핍을 일정하게 주면 이렇게 팔만큼의 핍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위로, 핍 위로, PC above 핍이잖아요. above가 위, 핍 위에 얼마만큼의 더 프레셔를 줄 것인가. 그래서 8이라는 이 핍 위에 14만큼의 추가적인 프레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14를 하면 20이죠.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총 22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만큼은 핍이고요. 요만큼은 PC above 핍이고요. 밑에서부터 위 끝까지가 이제 피크 프레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플로우 웨이브폼 같은 경우는요. 인공호흡기가 이렇게 넣어주면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빼주면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흡기입니다. 흡기 시간 TI 인스피레이션 타임이고요. 흡기 시간 동안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흡기 시간이 끝나면 호기 시간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호기 시간에서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호기 시간은 TE 익스피레이션 타임이죠. 그래서 호기가 끝나고 나서 일정하게 플로우가 멈춰 있다가 다음 흡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 들어간 부분부터
다음 호기가 진행되는 요 구간을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제대로 이제 나오는 거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요건 이제 볼륨 웨이브 폼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반복하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 들어가는 것은 VTI입니다. 이제 인스파레트리 타이달 볼륨이라서 흡기시 타이달 볼륨이에요. 그래서 환자한테 얼마만큼이 들어가는가, 이제 인공호흡기에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게 얼마만큼이 넣어주는가,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 환자한테 들어가다 나오는 게 얼마만큼이 나오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리키지가 같은 게 있으면 VTI가 많이 이제 상승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VTI랑 VT가 비슷한데요. 자, 여기 약간의 리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클 살짝 만들게 되면요, 들어간 건 많은데 나오는 건 얼마 없기 때문에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떠 있는 만큼 리크가 되겠고요. VTI가 좀 더 많아졌고 VT 나오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요만큼 이제 리키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요 파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파형의 이해라는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형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면 좋으시고요. 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기 때문에 오른쪽 모니터링 되는 값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크 프레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크 프레셔가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어퍼 리밋을 설정해 가지고요. 이 리밋이 만족이 되면은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재채기를 환자가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40이 보이죠? 40이 넘어가는 순간에 알람이 울리면서 순간적으로 프레셔와 플로우를 다 빼주면서 환자 폐를 보호하는 장면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 어퍼 프레셔 리밋이고요. 이 어퍼 프레셔 리밋은 이쪽에 알람 리밋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리밋 선택 눌러주시면요, 여기는 조그만 작은 숫자들을 여기서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크 프레셔, 핍, RR, 미닛 볼륨 네 가지가 변경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사운드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운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토셋 알람을 넣어주시면요, 현재 숨을 쉬는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꿔줍니다. 미닛 볼륨은 50 위아래 이제 50%, RR은 위아래 40%,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에다가 다 이제 적어놨고요. 자료는 제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은 그 자료를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오토셋 알람을 하니까 방금 살짝 색깔이 바뀌면서 범위가 다 자동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PB 현재 이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설정된 건 저희가 설정한 건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서 설정된 값이 모니터링 가는 값이 나옵니다. P 드라이브가 이제 PC 어버브 PB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빙 프레셔예요. 드라이빙 프레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설정한 세팅한 이제 프레셔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피크 프레셔라고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토탈 프레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용어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RR이 나오고 있고요. 세팅한 거는 15회인데 보시면은 세팅한 만큼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환자의 자발호흡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그러면은 환자의 자발호흡만큼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된 것보다 많아지면 자발호흡이 있구나, 혹은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I 레이쇼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 저희가 1대2로 설정을 했고 1대2로 현재 숨을 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환자가 숨을 중간에 쉬어버리거나 하면은 I 레이쇼가 설정한 것과는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I 레이쇼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이제 FiO2 저희가 FiO2 40을 설정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VT 설명드렸고요. 미닛 볼륨은 미닛 볼륨도 MVI랑 E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제 MVE를 보는 거죠. 그래서 MVE 같은 경우는 VT 곱하기 RR을 하게 되면 없애고요. RR을 하게 되면은 미닛 볼륨이 나옵니다. 미닛 볼륨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닛 볼륨이랑 타이달 볼륨을 보시면 요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콘인데 눌러주시면은 서킷 컴펀세이션이에요. 서킷 컴펀세이션을 키고 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프리 체크를 하고 패션 서킷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패션 서킷 테스트 할 때 이 서킷이 굉장히 길고 늘어나는 재질인데,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이 압력 1을 줬을 때 얼마큼 늘어나서 결국 그 안에 얼마만큼의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이빙 프레셔가 14면은 14 곱하기 1.8 하면 약 20 정도의 압력이, 20 정도의 타이달 볼륨은 여기
서킷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좀 낮게 책정이 됐고요. 지금 챔버 없이 이제 설치했는데 챔버랑 이제 추가적인 걸 다 하면 보통 2점대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서킷은. 그래서 압력을 1을 줬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래서 현재 이 아이콘이 나와 있으면 현재 보상 기능, 컴pen세이션 기능을 쓴다는 건데요. 쓰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계산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이걸 꺼보겠습니다. 지금 환자한테 들어가고 나오는 게 40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꺼보게 되면 이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실제로 인공호흡기가 주는 타이달 볼륨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실제로 인공호흡기가 주는데 환자한테 실제로 들어가는 건 이 400 정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킷 안에 어느 정도의 타이달 볼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없앨 땐 여기서 없앨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하실 때는 여기서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컴펜세이션 보상에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이 아이콘을 다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넣으시면은 이걸 선택하면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호흡기가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한테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계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있는 상태로 사용해 주시면 일반적으로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보시면 이제 DYN이 있는데요.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예요. 동적 폐 수능도고요. 동적 폐 수능도.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 범위가 50에서 100, 60에서 100, 요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테스트런 같은 경우에 정상 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낮게 나오는 수치는 하나 정도만, 요 하나 수치만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요런 걸 보실 때 트렌드를 많이 보시죠. 트렌드를 보시려면은, 여기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가셔가지고 트렌드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1시간부터 72시간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CDYN 동적 폐 수능도가 나오죠. 그래서 변화된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언제 얼만큼 여기는 살짝 떨어졌죠. 25.9. 근데 지금은 조금 상승해가지고 29까지 좀 상승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이제 폐 순도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지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이 트렌드에서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폐 수능도를 앞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고 PBW분의 이제 VT 타이달 볼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션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페이션 데이터 이쪽에도 있고요. 보통 많이 보시는 게 이쪽에 PBW라고 적혀 있는 이쪽을 눌러주시면은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별과 키입니다. 성별과 키를 160으로 해볼게요. 입력해 주시면 이제 이상적인 바디 웨이트, PBW는 Predicted Body Weight이고요. 어쨌든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계산값을 사용해서 52kg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면 이제 이상적인 몸무게는 5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몸무게가 52였을 때 지금 1kg당 8ml의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 지금 4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6에서 8, 또 8에서 10 이렇게 이제 타겟 볼륨을 이제 의료진들이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겟을 이제 6을 주고 싶다. 이분은 예를 들어 폐가 안 좋아서 혹은 ARDS 환자라서 폐에 이제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kg당 좀 적은 타이달 볼륨 주고 싶다. 그래서 6 정도를 주고 싶다고 하면은 좀 많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픽셔 수치를 조금 내려가지고 타이달 볼륨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원하는 목표치를 한 6 정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달 볼륨이 조금 줄어드니까는 한 6.5 정도가 지금 나오게 되고요. 6.5보다 조금 더 줄이고 싶으시면 좀 더 내려도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현재 타이달 볼륨이 kg당 몇 밀리터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눌러주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2, 미니 볼륨, 인스파이트 미니 볼륨, RRSP 등등 있는데요. 요 자료들은 마찬가지로 자료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자료나 자료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따로 이제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요 화면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메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메뉴부터 볼 텐데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러면 알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알람을 RR이 지금 15회인데 RR 세팅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RR 세팅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은 지금 제가 12로 바꿨습니다. 어퍼 리밋을. 그래서 바로 이제 알람이 걸려서 리밋이 걸려서 알람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종 버튼 눌러주시면 2분 동안 알람을 끄게 됩니다. 2분 동안 알람을 끄고요. 일단 알람을 끄고 이제 알람이 이제 울리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바꾸실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만약에 100까지 높였는데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수치만큼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이제 알람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람을 끄고 켜실 수 있고요.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하면 다시 알람이 뜨겠죠.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람 리미트 눌러주시면은 알람 범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SpO2가 떨어졌다. 환자가 SpO2가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O2 부스터가 있는데 O2 부스터를 2초 정도 눌러주시면은 100% 산소가 1분 동안 들어갑니다. 100% 산소가 1분 동안 들어가고요.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그래서 요 기능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에라도 X 누르셔가지고 끄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람도 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키 봤고요. 스탠바이가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스탠바이 눌러주시고 2초 눌러주시면은요 스탠바이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인공호흡기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 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원하시면 다시 Start Ventilation 눌러가지고 동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키 세 가지 정도 봤고요. 스탠바이까지 봤는데 이제 오더가 바뀌거나 새로운 이제 모드가 변경되면은 이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드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제 사용하시고 있는 프레셔 컨트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변경하실 수 있는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FiO2, PIP, RR, PC above PIP은 이 위쪽에 네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마이 레이셔나 이제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나 트리거를 변경하실 수 있는 파라미터가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사 장비와 좀 다른 점은 저희는 I 레이쇼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요. I 레이쇼를 변경시키면은 여기 TI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바뀝니다.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I 레이쇼에 따라서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바뀌고요. 또 RR을 변경하면은 마찬가지로 흡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 33%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총 호흡 시간의 이제 몇 프로가 되느냐. 그래서 RR이 몇이 되든 I 레이쇼가 1대2이기 때문에 33%를 유지하고 있지만 I 레이쇼도 또 개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다른 거 요 네 가지는 다 이제 아실 거라고 믿고 요거는 이제 지금 시간에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트리거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트리거가 이제 서버 I나 이제 서버 예전 시리즈랑 조금 달라졌고 이제 오히려 타사 장비 PB840이나 G5랑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갈수록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기 때문에 less patient effort, 환자의 노력이 덜 필요하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집니다. 그 말은 트리거가 둔감해져서 환자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more patient effort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안 가지는데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추가로 설정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서버 I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트리거 기본값이 2였을 거예요. 2가 바로 이쪽에서는 1.6입니다. 1.6이 2이고요. 다시 이쪽에 2.0이 되면 0이에요. 0부터 왼쪽 갈수록 1, 2, 3, 4, 5 이런 식인데요. 혹시 서버 I나 서버 S 사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단위가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레벨을 설정한 거예요. 1부터 10까지. 그런데 이 서버 U나 서버 I, 서버 U나 N, 에어에서는 더 이상 그 단계로 설정하지 않고 실제로 이 바이어스 플로우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킷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이다 볼륨과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흐르는 타이다 볼륨이 그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바이어스 플로우 중에서 얼마 정도를 마셨을 때 환자한테
서포트를 줄 건가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1.6L per minute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환자가 숨을 쉬기 좀 어려워한다 하시면은 조금 더 민감하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키지가 있거나 계속해서 오토 트리거링 걸린다, 둔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프레셔 이 압력 방식으로 되면요 마이너스 1만큼의 음압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서포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리키지가 있을 때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4가지 설정을 하는데 4가지 설정을 다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겠고요. 요런 나머지 것들은 지금 설명은 안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프레젠테이션 서브 벤틸레이터 쉽게 사용하시라는 PPT를 한번 보시면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프레셔 컨트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설정하셨던 4가지가 이쪽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셔가지고 수치를 변경하시고 억셉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플러스 마찬가지로 좀 수치를 많이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 드래그를 해가지고 요 막대 그래프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번에 수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밋이 걸립니다. 하다 보면 리밋이 걸리는데요. 리밋에서 플러스 눌러주시게 되면요 원하는 범위만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치 변경 가능하고요. 자, 이제 왼쪽에 쭉 보시면 이제 메뉴버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버 한번 눌러볼게요. 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작한다는 거예요. 매뉴얼 브레스는 한 번에 이제 강제압을 한번 주는 거고요. 스태틱 메저먼트가 있는데 이 스태틱 메저먼트는 서브 Y로 봤을 때는 세 번째 페이지에 이제 하얀색 글자가 있어서 계산값을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홀드 키가 있는데 흡기 때 홀드 키 눌러주면 멈추죠. 그 다음에 액티브가 뜹니다. 그 다음 놔주시고요. 호기 때 홀드 눌러주면 멈추죠. 그 다음에 액티브가 뜹니다. 놔주시면 이렇게 계산값이 뜹니다. 그래서 계산값에 대한 계산값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마찬가지로 동영상 다른 거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메뉴버에서 이제 스태틱 메저먼트 봤고요. 네뷸라이제이션 볼 텐데요. 네뷸라이제이션은 이제 이 서버 U나 N 같은 거 기본적으로 에어로졸 네뷸라이저가 내장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스타트 네뷸라이저 연결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타이머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3mm 아래면 10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3mm부터 이상이다. 보통 뭐 6mm나 10mm 많이 사용하실 때 그럴 때는 30분 설정하시고 스타트 네뷸라이저 눌러주시면 동작합니다. 근데 지금 설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 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탑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잠시 에러 나죠. 바로 스탑 해줬고요. 메뉴바 한 번 더 눌러준 다음에 오토 부스트 레벨이 여기 있습니다. 오토 부스트 레벨 선택해 주시면요. 지금 100%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100%로 하지 않고 한번 70만 줘보겠습니다. 70. 그래서 다시 오토 부스트 레벨을 30%, 이 플러스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설정된 FiO2에 플러스 3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 플러스 30 얼마만큼의 FiO2를 줄 건가 그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을 눌러주시면은 그냥 100을 주겠다. 이렇게 메뉴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뷰 보시면 여러 가지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고요. 루프는 이제 루프 보실 수가 있고요. 루프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루프 보실 수가 있고 서버 컴파스라고 이 서버 컴파스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웨이브를 보시려면 이제 좀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도 누가 봐도 환자한테 적당한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는 것을 좀 쉽게 이 그래픽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게 이 서버 컴파스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눌러주셔도 되고요.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 페이션 데이터에서 타겟 볼륨을 kg당 6ml로 설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6기로 설정하면은 여기 이 동그란 원이 kg당 6ml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적당한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을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을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이 kg당 6ml 전후로 20%가 넘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환자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요. 타이다 볼륨을 높여 보겠습니다. 프레셔 레벨을 좀 높여가지고 타이다 볼륨을 높여볼 텐데요. 높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타자 볼륨보다 많이 이제 들어간다는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주는 게 서버 컴파스예요. 그래서 다시 12로 낮춰 보겠습니다. 12로 낮추고 보면 여기 이제 이 레퍼런스 기능인데 레퍼런스 기능 쳐주시면요, 현재 이제 지금 잘 들어가고 있을 때에 얼마큼이 들어간지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현장에 시크릿을 찾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덜 들어가겠죠. 타이어 볼륨이 덜 들어가면서 이제 예전에 잘 들어갔을 때보다 얼마만큼의 덜 들어가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서버 컴파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에서 패밀리 뷰는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분 오셨을 때 면회 시간에 약간 이 웨이브폼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디스턴스 뷰 같은 거는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뷰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뷰 보고 있고요. 나바는 지금 시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디스커넥션 석션 요 기능을 볼 텐데요.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FIO2 설정해 주시고요. 억센 눌러주시면 2분 동안 원하는 이제 FIO2로 프리 옥시저네이션을 해줍니다. 먼저 이 기능은 그 오픈 석션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오픈 석션 준비하시면서 이 기능을 켜주시면 혹시라도 환자가 석션 중에서 에스파이트 떨어지는 것을 조금 방지해 줄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환자에게서 서킷을 분리하게 되면요, 1분 동안 알람도 울리지 않고요. 1분 동안 인공호흡기 동작이 멈춥니다. 재빠르게 오픈 석션 해 주시고 나서 바로 다시 환자에게 연결해 주시면 자동으로 1분 동안 그 설정했던 FIO2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가서 혹시라도 환자가 이제 SpO2 떨어지면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SpO2 떨어지지 않았다, 일부러 고농도의 산소 줄 필요 없다 하시면은 피니시를 눌러가지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락 스크린인데요. 락 스크린 눌러주시면은요, 락이 걸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만질 수 없게 락이 걸리고요. 2초 정도 눌러주셔야지 락이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 안 드린 게 이제 이쪽 부분인데, 지금 알람이 뜨게 되면 이쪽에 알람이 이렇게 확인되고요. 눌러주시면은, 자, 다시 알람이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알람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크 프레셔 수치를 좀 낮춰 볼게요. 피크 프레셔 수치를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게 되죠. 알람이 뜨면은 알람이 이제 여기서도 뜨고 여기서도 뜨고, 여기 위에 LED, 여기 위에 이제 그 라이팅 그 불빛이 있는데 여기서도 뜨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도 혹은 다른 위치에서도 이 알람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소리는 꺼볼게요. 알람 소리는 끄고 여기서 이제 이 상태바를 끄게 되면요, 어떤 알람이 울리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람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알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올린 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뜨는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알람 히스토리에서도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람을 끄고 알람이 울리지 않게 수치를 좀 조절해 봤습니다. 미니 볼륨 좀 떨어져서 알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체크 배터리 스테이터스에서,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가 좀 수명이 좀 배터리가 사용한 지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배터리 완충했음에도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뜨는 거고요. 설명드렸고, 시간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 모양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현재 배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스테이터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스테이터스이기도 하고 배터리 상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메뉴에서 요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추가적인 메뉴가 뜹니다. 알람 히스토리는요, 조금 전에 알람 히스토리 봤죠? 어떤 알람이 떴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pen세이션 아까 봤죠? 이 아이콘입니다. 실제로 인공호흡기에 넣어주는 타이어 볼륨이 아니라 환자한테 실제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계산해 줄 수 있는 이 보상 기능, 서킷 컴pen세이션 기능을 켜고 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스크린 레이아웃은 서버 컴파스 요 기능 켜주시면요, 서버 컴파스 여기 들어가긴 합니다. 서버 컴파스를 작게도 보실 수 있고, 아까 전에 이 뷰에서 크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버 컴파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화면이 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시면 서버 컴파스를 끄실 수가 있습니다. 끄실 수가 있고요. 볼륨 이 웨이브폼을 끄실 수가 있어요. 끄시고 다른 걸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보시게 되죠. 그리고 이 웨이브폼의 스피드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타사 장비 쓰는 경우에 혹시 그동안 이 10ms에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시면 이걸로 사용해 주시고,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한 화면에 많은 이제 웨이브폼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작아지는 만큼 아주 이제 세부적인 아주 민감하게 좀 덜 민감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서버 사용하셨던 분들은 여기 스크린 레이아웃에서 20mm/s로 사용해 주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긴 하지만 하나의 웨이브폼 하나하나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트렌드랑 로그가 있는데요. 트렌드 아까 봤고요. 이 로그를 보겠습니다. 로그 보시면은요, 어떤 수치를 언제 바꿨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ove 한번 쳐보겠습니다. above 치면은요, 필터 눌러주시면은 이 PC above PB라는 수치를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이 수치가 바꿔져 있었다 그러면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 트렌드로 가보시면 뭐 미디어랑 익스포트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미디어 눌러주시면요, 아까 요 화면 봤죠? 리코딩 파일이랑 이제 스크린샷 한 거 이쪽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 테스트가 있는데요. 요건 언제 쓰느냐? 일단은 오토셀 어드저스먼트가 바로 눈에 띄네요. 요거 같은 건 프리즈 체크나 사용 중에서 이제 오토셀 수명이 좀 더 이제 거의 많이 떨어졌거나 다 해가지고 저희가 설정된 FIO2가 여기 있고 모니터링 되는 값이 여기 있는데 요 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오토셀 어드저스먼트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기 모니터링 되는 값을 한번 교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칼리브레이션까지 받고 시스템 스테이터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여기 눌렀을 때 배터리랑 스테이터스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현재 설치된 옵션이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서버 이후 상태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프리 체크가 언제 했는지, 페이션스 아키텍처 언제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배터리 보실 수가 있고요. 호기 카세트에 얼마나 성능이 남아 있는지, 모듈은 어떤지, 프리 체크 어떤 게 어떻게 실행되어 있는지, 오토셀은 어떤지 26%가 남았네요. 페이션 서킷은 어떤지 여러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랑 패션 데이터가 있는데, 패션 데이터 아까 봤고, 컨피규레이션은 여러가지 옵션 사항, 그리고 처음에 이제 단위 같은 거 설정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켰을 때 기본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이제 프레셔 컨트롤 설명드렸죠. 프레셔 컨트롤. 지금 시간에는 굉장히 몇 가지 가장 많이 쓰는 것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레셔 컨트롤 보고 있는데 볼륨 컨트롤로 한번 바꿔볼게요. 볼륨 컨트롤 바꾸게 되면은 아까 전과 차이는 FIO2 PIP RR 똑같고 PC above PIP 대신에 타이달 볼륨으로 바꿨습니다. 타이달 볼륨으로 이제 바뀌어 있고요. 플로우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이 플로우 패턴을 선택하실 수 있고 플로우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셔 컨트롤과 달라진 점은 아이 레이셔랑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 트리거 똑같은데 T 포즈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더 간략하게 하면은 볼륨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달 볼륨을 몇으로 설정할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달 볼륨을 설정을 하면은 타이달 볼륨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당 타이달 볼륨이 여기 보입니다. 밀리리터. 그래서 400으로 하면은 KG당 7.71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KG당 6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6을 주려면은 타이달 볼륨을 한 310 정도 주면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310 정도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두고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설명해주면 동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요 4가지 위주로 할 건데요.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는 게 볼륨 컨트롤입니다. 왜냐면 볼륨을 저희가 컨트롤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선택하고 억셉을 눌러주시면은
볼륨 컨트롤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정된 타이다 볼륨 310이 나오게 될 거고요. 310이 나오면은 볼륨 컨트롤이 성공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피크 프레셔를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다시 30으로 좀 올려볼게요. 피크 프레셔를 30으로 올려주고 억셉트 눌러보겠습니다. 30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300 정도의 타이다 볼륨 잘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환자 이제 시크릿션 쳤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시크릿션 쳤다는 거 예를 들어보면요,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게 돼요. 자, 알람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알람 소리를 좀 줄이고요. 자, 타이다 볼륨을 310을 설정했는데 310이 안 나오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올립니다. 피크 프레셔 아까 전에 20 몇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피크 프레셔가 이제 2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피크 프레셔를 올립니다. 언제까지? 리밋까지. 어퍼 리밋, 작은 30이라는 숫자 보이죠? 작은 숫자 어퍼 리밋, 프레셔 어퍼 리밋까지 프레셔를 올리는데, 이 숫자가 다다르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알람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통 석션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이 알람이 뜨는 이유,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는 이유는 기도가 이제 좁아졌거나 막혔거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기도가 정말 좁아졌거나 시크릿션 때문에, 혹은 이제 기도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기도가 이제 좁아졌거나, 휘징 사운드 있어서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미티 튜브를 깨물거나, 아니면 미티 튜브가 막혔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피크 프레셔만 문제가 아니라 점점 미니 볼륨이 떨어집니다. 타이다 볼륨 곱하기 RR 하면 미니 볼륨이 나오는데, 미니 볼륨이 기존에 잘 나왔던 미니 볼륨이 여기 보시면은 3.1로 지금 오로워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람이 두 가지가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속되면은 페이션 모니터에서 SpO2가 쭉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황을 이제 원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게 될 거고요. 피크 프레셔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피크 프레셔 떨어지고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미니 볼륨이 점점 올라가서 미니 볼륨 알람도 안 뜨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볼륨 컨트롤이고요. 타이다 볼륨을 설정해서 원하는 타이다 볼륨이 나와야 되고, 문제가 생겨서 안 나오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고요. 지속되면은 미니 볼륨이 낮다는 알람으로 이어져서 SpO2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 하실 때는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는지를 봐주시는 게, 타이다 볼륨이 310으로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얼마만큼 피크 프레셔가 유지되는지, 또 알람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해주시면 사용하시기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볼륨 컨트롤 봤고요. 여러 가지 이런 파라미터를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에는 넘어가고요. 프레셔 컨트롤은 이미 봤죠. 프레셔 컨트롤 이때까지 쭉 봤는데,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핍 더하기 pitch above 핍을 하면 피크 프레셔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크릿션이 똑같이 차게 되면 이번에는 피크 프레셔가 변하지 않습니다. 살짝 변했다가 일단은 계속해서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타이다 볼륨이 300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다 볼륨 떨어졌죠.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에어웨이 프레셔 알람이 뜨지 않고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다 볼륨 떨어지면서 미니 볼륨이 점점 이제 하락해서 여기 로워 리밋을 넘게 되면은 이제 미니 볼륨이 적다는 알람이 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따라서 프레셔 컨트롤을 하실 때는요, 피크 프레셔가 고정이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미니 볼륨이 얼마 나오는지를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 잘 안 해주시면 SpO2가 페이션 모니터에서 또 SpO2가 떨어지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프레셔 컨트롤은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엔 PRVC 잠깐 보겠습니다. PRVC 보시면요, PRVC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의 약자예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의 일종입니다. 볼륨 컨트롤의 종류이기 때문에 pitch above 핍이 아닌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30 정도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330을 설정하는데 동작 방식은 처음에 이제 볼륨 컨트롤처럼 동작을 하는데 이 웨이브폼이 이제 프레셔 컨트롤처럼 바뀝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서버 쉽게 사용하세요라는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글자를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볼륨 컨트롤인데 저희 세팅은 이 타이다 볼륨을 컨트롤하지만
동작 자체는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합니다.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한다는 것은 플로우 방식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라는 건데요. 마찬가지고 자료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PRVC도 볼륨 컨트롤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타이달 볼륨 시크릿은 차가지고 타이달 볼륨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피크 프레셔가 쭉쭉 올라갑니다. 피크 프레셔가 쭉쭉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피크 프레셔가 30까지 올라가지 않고요. 30까지 보세요. 30까지 올라가지 않고 30-5, 즉 25에서 이제 멈춥니다. 멈추고 대신에 이제 알람이 이런 식으로 뜨죠. 볼륨 딜리버리 리스트릭트다. 이게 뭐냐면 저는 330을 설정해 줬는데 330이 되지 않았습니다. 310이 못 나오는 상황에서 피크 프레셔를 올렸는데 펄 리밋 -5, 25에 걸리기 때문에 방금 같은 그런 알람이 뜬 거죠. 그래서 미니 볼륨 로우라는 알람까지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볼륨 딜리버리 리스트릭티드라는 알람이 뜨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도가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아까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과 피크 프레셔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미니 볼륨도 회복이 되겠습니다. PRVC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발벤트 넘어가겠습니다. SIMV 지금 넘어가고요. 오토모드랑 오토모드 설명하기 전에 이 프레셔 서포트 잠깐 설명드릴게요. 프레셔 서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세 가지 FIO2 PS 어버브 핍은 동일한데요. RR 설정이 없습니다. RR 설정. 왜냐하면 환자가 이제 RR을 결정할 때 사용하시는 게 프레셔 서포트죠. 환자가 자바로브 있을 때 사용하시는 게 프레셔 서포트이기 때문에 RR이 없습니다. 대신 엔드 인스퍼레이션 생겼네요. 엔드 인스퍼레이션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환자가 엠니아, 이제 무호흡이 되면은 서포트가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백업이 걸립니다. 프레셔 컨트롤로 백업이 들어오는 파라미터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엠니아가 몇 초일 때 이제 환자한테 자발호 백업을 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수치입니다. 최소 15초까지로 낮추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억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에서 잘 호흡을 하다가 프레셔 서포트로 바꿨는데 지금처럼 호흡이 없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지 않고 있어요. 환자분 숨 쉬세요 해도 숨을 안 쉬고 있는 경우에 15초가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 프레셔 컨트롤로 백업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다는 알람을 띄워주고요. 프레셔 컨트롤로 백업이 됐다는 거 여기 체크랑 하얀색 표시되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백업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백업이 걸린 상태에서 환자가 숨을 쉬게 되면은 바로 여기 방금 탭 모양 봤죠? 그리고 플로우 트리거링이 생기면서 약간 음압 살짝 걸리면서 프레셔 서포트로 바뀐 거, 프레셔 서포트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셔 서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설명드릴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엔드 인스퍼레이션을 설명을 사실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에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동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PS 슬러시하고 CPAP으로 되어 있습니다. CPAP은 다시 지금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PS 어바브 핍이라는 프레셔 레벨을 0으로 해주면 CPAP이 됩니다. CPAP은 핍만 있는 게 CPAP이잖아요. 그래서 CPAP에서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파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파형이 좀 바뀌었는데 이 파형이 다른 이유는 파형의 이해라는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환자가 숨을 잘 쉬면 이제 위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프리비어스 모드라고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전 모드로 돌리라는 오더가 굉장히 많은데요. 프리비어스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이전 모드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스 눌러주시고 억셉 해주시면 이전 모드 똑같은 수치로 바로 동작이 가능하고요. 자, 모드를 한 번 더 보게 되면 오토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 모드를 보시면은 프레셔 컨트롤 프레셔 서포트가 있고요. PRVC 볼륨 서포트가 있고 볼륨 컨트롤 볼륨 서포트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볼륨 서포트 한번 먼저 볼게요. 볼륨 서포트를 보시면 보통 프레셔 서포트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볼륨 서포트를 과연 언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이 좀 있으신데요. 볼륨 서포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RVC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볼륨 서포트는 파형을 보시면은 PRVC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 330을 설정해주면 타이달 볼륨이 나오게끔 동작을 하는데요. 가장 낮은 피크 프레셔 동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굉장히 이롭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볼륨 서포트가 기존의 이제 프레셔 서포트보다는 훨씬 더 낮은 피크 프레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원하는 타이다 볼륨을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타이다 볼륨을 잘 모니터링 못했을 경우에도 조금 더 루즈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잠깐 봤고요. 자, 프레셔 PRVC로 다시 돌아가서 프리비어스 모드에서 원래 세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다시 모드에서 이 오토 모드인데요. 오토 모드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PRVC, 볼륨 컨트롤 쓰다가 환자의 자바롭이 있으면 서포트로 바로 넘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오토 모드 PRVC 볼륨 서포트를 사용하게 되시면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PRVC 모드에서 숨을 잘 쉬다가 자바로흡이 있게 되면은 바로 볼륨 서포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볼륨 서포트로 넘어오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다가 환자가 자바로흡이 없으면은 바로 이제 또 PRVC로 넘어가 줍니다. PRVC로 넘어가 주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PRVC 모드에서 만약에 환자가 숨을 쉬게 되면은 저희가 세팅한 타이다 볼륨만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레이셔를 설정하죠. 아이레이셔를 의료진이 설정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볼륨 서포트로 자 다시 자바로흡을 하게 돼서 볼륨 서포트 넘어가게 주게 되면은 아이레이셔가 없고요. 토탈 브리딩 타임 분의 이제 이 TI 입기 시간, 저기 요것으로 바뀐 이유는 환자가 아이레이셔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좀 이런 식으로 호흡을 길게 하고 싶다, 짧게 하고 싶다. 이번에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지금 타이다 볼륨이 400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400 정도. 아니, 환자가 조금 더 깊게 숨을 쉬고 싶다 하시면은, 자, 잠깐 터치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600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600 정도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환자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는 컨트롤 모드랑 이제 서포트 모드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환자가 이제 숨을 잘 쉴 수 있게, 또 숨을 못 쉴 경우에는 미니 볼륨을 보존해서 환자가 이제 안 좋은 상태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주고요. 환자가 자바로브로 있으면 자바로브를 최대한 유도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하는 모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 더 드리면은 여기 죄송해요. 모드 눌러주신 다음에 오토 모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맥스 앰니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맥스 앰니아 타임이 7초로 되어 있어요. 7초. 7초란 말은 환자가 숨을 안 쉬었을 경우에 앰니아 빠졌을 때 맥스니까 최대 7초까지 기다려준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7초까지 안 기다려주는 게 환자가 한두 번만 숨을 쉬다가 앰니아에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서포트 해줍니다. 예를 들어 3점 몇 초 만에 서포트가 들어가고요. 환자가 오래 좀 더 숨을 쉬다가 앰니아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 7초까지 기다려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몇 가지 알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킷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쪽 서킷을 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바뀌면서 패션 서킷 디스커넥터가 바로 뜨죠. 패션 서킷 디스커넥트가 이렇게 뜨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알람이 동시에 울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서킷이 빠졌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킷을 연결을 해 주시면 해결이 바로 되겠습니다. 해결이 바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프레셔 컨트롤로 넘어가서 사실 프레셔 서포트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모드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뜰 수 있는 알람이 RR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RR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요, RR이 빠르다는 알람이 바로 뜨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퍼 리밋보다 높아지게 되면 알람이 뜨게 되기 때문에 RR이 이제 높다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해결 방법은 제가 자료에다 올려드리고요.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알람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서포트 모드 갔을 때 요거 30, 원래가 요게 30이 기본값인데요. RR 어퍼 리밋이 원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프레시 서포트로 갔을 때 이렇게 환자가 숨을 안 쉬어서 이게 노 패션 에퍼트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요. 혹은 또 반대로 RR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RR이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쭉쭉 올라가면서 어퍼 리밋이 31로 되어 있는데 31을 넘게 되는 순간 뜨는 게 조금 전에 RR 하이라는 알람입니다. 바로 알람이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알람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요게 되는 해결 방법도
이미 그 알람 핸들링 동영상에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조금 어떻게 이제 핸들링 하시는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람이 계속 뜨기 때문에 프레셔 컨트롤로 바꿔 놓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서버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50분 걸렸는데 50분 만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 말고 이제 굉장히 많은 동영상을 이제 제가 찍어놨는데 그게 이제 조금 길기도 하고 아주 예전에 찍어놨기 때문에 좀 이제 불필요하게 말이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서버유 사용하시는 건 이 정도 아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그 다른 동영상 두세 가지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파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파형의 이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호흡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서버 벤틸레이터 쉽게 사용하시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또 알람에 대해서는 알람 핸들링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봐주시면 이 동영상과 더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